안녕하십니까, 이동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얼굴의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지방 이식이랑 필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본인한테 적절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리서치를 해보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분들 중에서도 지방 이식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필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 이식하고 필러를 이렇게 적절히 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끔 권해드리기는 하는 편입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러 같은 경우에 풀페이스로 많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관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윤곽의 형태를 잡는다거나 살을 채운 데서는 당연히 필러가 지방 이식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아주 미세하게 이마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데는 지방과 다르게 필러처럼 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거나 종류가 많을 때 그 부위에 딱 맞는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필러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쓰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부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얼굴 전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취해야 될 부위 지방의 양이라든지 질에 따라 가지고 수술 방식이나 시술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지방 이식을 했을 때 때때로는 눈이나 코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지방 이식을 해서 윤곽을 잡아주는 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래 보시면은 눈, 코만 딱 보면은 엄청 예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화가 안 맞고 좀 아쉬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광대나 양악 수술이나 사각턱 같은 윤곽 수술, 지방을 채워 가지고 얼굴에 볼륨을 만들어 주는 건데, 서양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광대뼈라든지 사각턱의 형태가 달라 가지고 같은 얼굴 크기라 하더라도 동양인들이 일반적으로 광골궁이나 옆광대가 이렇게 좀 커지고 앞광대 좀 낮고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 이식으로서 보완을 해줘서 적절하게 위치만 해준다면은 얼굴에 좀 넙대대하고 좀 넓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볼살이라든지 원래 살이 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게끔, 혹은 그게 컴플렉스였다면은 약간 이렇게 통통해 보이는 부분들을 틱으로 잡았을 때 훨씬 얼굴이 부드럽고 강한 이미지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나이가 들거나 혹은 광대뼈나 뼈 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이 약간 처지는 느낌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참 넣는 층이나 부위를 아주 잘 선정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리프팅 하는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도 그렇고 필러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채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러 오셨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유의사항을 설명드릴 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든 가슴이든 넣는 부위도 중요하지만은 채취하는 부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굴에 많이 넣기 위해서 허벅지나 복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뽑는다거나 했을 때 울퉁불퉁하게 심해진다거나 혹은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선택을 하되, 복부랑 허벅지, 또 허벅지에서도 부위마다 세포의 크기라든지 그 안쪽에 섬유소의 물질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순수한 지방, 세포의 크기가 좀 작은 부위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착률도 높고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채취 부위를 선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은 고객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도대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반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다 보니 그 유지 기간 동안에 잘 유지되면 되는데, 혹시나 뭐 위치 이동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넣어야 되는데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인을 딱 잡아보면은 예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방 이식을 들어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이 한 이제 이 정도 뭐 100% 원하는 형태가 이 정도라는 게 대충 눈에 보이면은 1차 때 목표치를 한 8, 90% 정도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꼭 과량이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고객님이 느끼기에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서 티가 많이 난다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줄이는데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를 넣고 나서 이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을 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라고 하면은 2차 때 보충을 하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은 한 2차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미리 이제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제 좀 난 살이 적으니까 막 많이 넣어주세요, 막 최대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조절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수술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나 뭐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디안 밴드 같은 경우에 적절한 양은 굉장히 좀 너무 무리하게 넣다가 보면은 지방이 옆으로 약간 퍼지거나 필러 퍼지면서 오히려 심해져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 밑 고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수술이라든지 이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처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눈 밑 고랑에다 억지로 넣다가 보면 옆으로 퍼져서 오히려 고랑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꺼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고랑을 중심으로 어느 부위가 더 높고 어느 부위가 더 낮고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같은 경우랑 이마 같은 경우도 그냥 넣으면 당연히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물이 다 다릅니다. 이마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붙어 있는 거, 이제 근육이 위치하는 거, 이마를 썼을 때 이제 주름이 지는 부위라든지, 이마 근육뿐만이 아니라 미간 근육을 썼을 때 이제 위치 선이 생기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수술 전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근육을 조금 줄여놓고,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놓고 생착률을 높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동시에 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단점들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넣을지,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어떤 층에 넣을지는 시술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들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쓰는 게 다 다르다 보니 1차를 하고 나서 생착률이 사실 얼굴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고 고객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웃을 때 이렇게 이제 입꼬리를 활짝 웃는 분들이 있고, 얼굴 표정이 좀 적은 분들이 있고, 웃는 형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1차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얼굴의 형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2차를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이쪽 부분은 생착률이 좀 적게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생착이 이제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생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시술자의 테크닉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조심해서 뽑아서 원심 분리도 조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입할 때도 조심해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생착률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 이후로는 고객님들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표정을 많이 짓는다거나 주무실 때 엎드려서 잔다거나 눌려서 잔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양측의 생착이 달라진다거나 생착률이 떨어진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다른 수술들보다도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고객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지방이 특정 부위에 뭉치는 증상이라든지 석회화가 된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지방 세포로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가 이제 죽거나해서 물처럼 이제 기름 고여 있다거나 눈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굴 부위마다 허용된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풍선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고 좀 이제 그런 풍선들은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 보면 터져버리는 경우고, 이 지방세포가 이제 이만큼 들어갔을 때 얘 지방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체액이라든지 혈관이 자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얘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몸에 흡수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남아서 이제 기름 성분이 된다거나 석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에는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100%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조금 과하게 좀 안 한 성향 티가 나니까 볼록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과하게 욕심을 내게 되면은 시술한 입장에서도 이제 과하게 원하시니까 좀 잘해드려야지 해서 많이 넣게 됐을 때 항상 부작용이 이제 따른 것 같습니다.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이제 근육의 상태라든지 층 이렇게 이제 만졌을 때 이제 대략적인 느낌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차 요번에는 이렇게 정도로 합시다. 2차 때 만족을 못하거나 조금 더 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3차랑 4차랑 방법이 있는데, 혹여나 이제 한 번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됐을 때 과해서 이상하다거나 심지어는 뭐 석회가 된다거나 기름 성분이 남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다른 방식으로 또 뭔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과하게 너무 욕심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냉동 지방이랑 생지방을 이제 쓰는 건데, 뭐 보통 2차 끝납니다만은 2차 때 이제 냉동 지방을 쓸지 생지방을 쓸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뭐 생착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냉동 지방보다는 이제 생지방이 좋긴 합니다만 각각의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각 병원들마다 이제 있는 부분인데, 냉장고에서 냉동실을 쓰는 것들은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성에가 끼지 않도록 해서 온도 변화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 이제 죽는 확률도 커지고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전용 냉동고가 있습니다. 이제 온도 변화 성에가 끼고 하더라도 전용 냉동고를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되면은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착률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생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섬유화가 조금 일어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것도 워낙 논문들마다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섬유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부드러운 정도하고 단단한 정도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필러, 아주 부드러운 필러, 중간 단계의 필러들 해가지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부위마다 이제 섞어 쓰면 되는데, 지방 이식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고 단단한 정도가 다른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 냉동을 쓴다 하더라도 보관 기간을 얼마간은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내지 2달, 석 달은 잘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보관할 때 이제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차를 할 만큼 충분한 양 1차 때 뽑았다 하더라도 혹여나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이번 냉동지방을 못하고 다시 뽑아서 씁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부위라든지 원하는 양 그러게 따라 가지고 냉동지방을 쓰고 생지방을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꼭 이건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만 쓰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